주사 한 대 맞으면 살 빠진다더라는 그런 유명한 약들이 있잖아요. 뭐 위고비라고 하는 약도 있고 싹센다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너무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찌는 거죠. 한마디로 평생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저희 엄마가 뱃살 때문에 바지가 안 맞는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갱년기에 접어드신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갱년기와 뱃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몸의 변화고, 그와 관련돼서 배 쪽으로 한마디로 지방이 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엄마 근데 핑계인 것 같긴 한데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신대요. 이게 20대 때, 30대 때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다 수면 장애까지 겹치면서 뱃살이 더 쉽게 찌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는데 이상하게 뱃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수면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갱년기 뱃살이 왜 쉽게 찌는지, 그리고 수면이 부족했을 때 더 빼기 어려워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만한 것들인데,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은 땀이 쉽게 나기도 하는, 얼굴에 홍조가 많이 생겨요. 기분도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수면 장애도 쉽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골다공이라든지 하는 골 감소증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팔다리 쪽에 지방이 많이 껴서 걱정이었던 분들이 배 쪽으로 온 지방이 몰리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경우들을 흔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갱년기가 됐을 때는 왜 뱃살이 많이 찌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갱년기 때 떨어지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때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에스트로겐은 지방의 분포를 좌우해요. 젊었을 때는 이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지방이 끼더라도 주로 피하 지방 쪽으로 많이 와요.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은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이 붙어서, 이게 갱년기 넘어서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그 지방의 분포가 다 복부 지방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중요한 역할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떨어지게 되니까 지방이 축적되는 일도 쉽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이라는 게 있어요. 코티솔은 역시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혈당이 남아돌게 되면 이 혈당들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이 많이 끼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은 근육, 우리가 혈당을 낮추고 지방이 끼는 걸 막아주려면 우리 몸에 충분한 근육이 있어줘야 되는데, 근육을 분해하는 그런 영향도 미치게 되고, 지방의 분포 역시 복부 지방 쪽으로 가게 되는 영향을 코티솔이 하게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이 남아도는 혈당을 또 역시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한마디로 몸에 인슐린이 반응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갱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 우울감 등이 증가되면서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흔히 빠지게 돼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했던 분들도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분들 꽤 볼 수가 있어요. 뱃살이 는다고 걱정을 하시면서도 계속 가득 밥을 푸셔서 열심히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머님들이 그럴 때 왜 드시냐고 여쭤봤을 때는 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라도 먹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갱년기 뱃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동량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육의 급격한 감소를 같이 불러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활동의 저하는 우리가 혈당을 낮추고 여러 가지 남아도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의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 곧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들은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도 있고, 그리고 고지혈증이 흔히 쉽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복부 지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 지방이 많은 것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들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염증성 반응도 증가되게 되고, 몸의 여러 가지 염증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갱년기 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골 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현상이 잘 생기는 것도 갱년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굶어서 뺀다는 거는 굉장히 뭐가 위험하냐면 단순히 어떤 운동을 안 하고 굶기만 하면 체중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멀리 보고 빼는 거예요. 체중이 전체적으로 준다는 거는 물론 지방만 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굶는 다이어트는 근육을 빼게 돼요. 근육이 빠지면 단기간은 체중이 감소돼서 기분은 좋아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만 먹어도 먹는 에너지를 해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방으로 다 가버리게 돼서 결국은 근육은 없고 지방만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티나 거미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근육 소실도 빠르게 일어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호르몬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육을 형성하는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합성이 줄어들어서 근육량이 줄게 돼요. 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의 하나인 코티솔 같은 경우도 근육을 녹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운 합성을 방해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역시 근육의 합성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경세포의 작용이 떨어지게 돼요.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근육을 자극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게 되는,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근육에 대한 자극이 떨어져서 근육이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활동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근육이 점점 위축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활동이 많을 때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량의 운동을 내가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근육을 형성할 때 필요한 아미노산의 흡수가 떨어지고 또 이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갱년기 이후에 근육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역시 식사가 되겠죠. 균형 잡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살찔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이 많은 고기들은 충분히 근육 형성을 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드셔도 좋아요. 소고기도 드셔도 좋고 닭고기도 드셔도 좋고 그리고 콩류도 드셔도 좋고 양질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섭취는 피하시는 거예요. 모든 탄수화물의 섭취를 피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흔히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은 흰 쌀밥, 그리고 흰색 밀가루를 만들어진 빵류도 있고요. 과일 같은 것도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미밥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통밀빵 같은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방 쪽으로 간다면 역시 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같은 음식도 있고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것들, 견과류라든지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도 양질의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튀김류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같은 거는 절대 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운동은 주로 코어 근육, 큰 근육을 쓰는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 대사증후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체 위주의 운동, 그리고 허리, 몸통에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은 엎드려서 전체적인 근육을 자극해주는 그런 운동이 되는데,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가능하시다면 해보시고 이걸 3세트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체 운동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이 있죠. 대략 한 12회 정도를 3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 정도의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큰 근육을 쓰는 운동들도 하시면 좋긴 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셨다면 유산소 운동 한 30분 이상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때 너무 무리하게 뛰실 필요는 없고 가벼운 걷기 등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정작 이제 지금 까먹은 게 수면이잖아요. 수면.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왜 도대체 뱃살이 찌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성장 호르몬이 깊은 수면 시에만 나오게 돼요. 그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혈당을 낮추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굉장히 높게 증가되게 돼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기도 하고, 네 번째는 렙티드라고 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이 잘 안 나오는 일이 생겨요. 한마디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많이 먹게 되고 근육 형성은 방해하고, 그러면서 혈당은 높여서 지방의 축적은 가속화시키는 이런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깊은 수면을 잘 잔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똑같은 운동,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했을 때 훨씬 더 그 능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사실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데, 오늘도 사실 환자분들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매번 강조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거의 안 지켜주시는 걸 또 확인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수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패턴을 습득을 하셨다면 가능하다면 주무시는 시간도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한 7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빛 자극을 최소화해 주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반드시 TV나 핸드폰으로부터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빛들이 굉장히 수면을 방해하니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3-4시간 전에 최소한 무거운 음식들은 피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는데, 특히나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음주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술은 잠깐 잠이 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수면에 가는 걸 방해해요. 이 깊은 수면에서 우리가 살 빼는데 중요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술 먹어서 높은 칼로리 때문에 살쪄, 그리고 잠 못 자서 살쪄, 이런 일들을 만들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금기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다이어트예요. 누구나 쉽게 살 빼는 것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특별히 주사 한 대 맞으면 살 빠진다더라는 그런 유명한 약들이 있잖아요. 뭐 위고비라고 하는 약도 있고 싹센다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일단 식욕을 많이 떨어뜨려줘요. 아무리 맞아도 저는 많이 드시는 거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만병통치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요. 저는 주변 지인들도 처방을 해보고 환자분들 처방해 봤을 때 효과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것들을 엄격하게 잘 해주셨을 때 시너지가 나는다는 걸 확인을 했고,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은 그것만 맞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근육 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찌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 체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먹으면 살찌는 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근육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육량을 늘리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내 몸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살이 찌지도 않고 쉽게 감량할 수 있는 몸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사춘기를 모두 겪어보셨을 텐데, 사춘기는 성인이 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갱년기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걸 알고 있지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면 충분히 건강하고 기분 좋은 노년기를 맞으실 수 있을 거고, 이 시기를 난 왜 이러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만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신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울에 시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건강한 갱년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꿀잠도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굶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주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뱃살을 충분히 없애질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서 같이 이런 얘기 재밌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잘 가요.